아니, 지방에서 부자라고 해도 강남에서 집 한 채 못 사잖아. 안녕하세요, 오종훈입니다. 요즘 서울 반포 레미안 원밸리 있잖아요. 이 아파트 한 채 가격이면 대전, 대구, 부산, 광주, 울산 이 5대 광역시 최고가 아파트 한 채씩을 다 사고도 돈이 남는다고 합니다. 그럼 이 말이 과장인지 아닌지 한번 좀 살펴보고 지방 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왜 서울 강남으로 몰리는 이유,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이 현상을 바라보고 또 어떻게 이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지 한번 영상으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예전에는 지방에 살아도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. 지하주차장에 저도 임장을 가보면 좋은 차들이 싹 깔려 있었고, 동네에서는 저 집 BMW 타더라, 저 집 벤츠 타는 것 같더라, 저 집 좋은 외제차를 산 것 같다라고 하면 그게 부자였던 시대도 있었어요. 생활비도 저렴했고 가족 중심의 여유 있는 삶을 살기도 했죠. 하지만 지금 좀 어떤가요? 저는 이 현상 자체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SNS, 유튜브, 블로그, 인스타그램 이런 게 다 모두 비교의 시작이고 비교의 저는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사람들의 결국 본성은 저는 남들과의 비교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건 본능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.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급을 나누고 그 순위를 나누고, 심지어 부자들끼리도 이런 비교들을 하는 현상을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. 나는 여기 사는데 저 사람은 반포에 살아. 강남에 사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비교가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. 나는 강남역까지 10분 거리야. 아니, 나는 강남역까지 5분 거리야.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고 거기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는 현실이 된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합니다. 그래서 이제는 지방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강남 한 채가 없으면 부자가 아니다라는 인식이 있습니다. 생겼고요. 많은 지방에 있으신 분들도 강남에 살고 싶어 하고 또 강남을 원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. 아까 얘기했던 강남 한 채면 지방 광역시에 있는 아파트들을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통계적으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, 레미안 원베일리 같은 경우가 전용 8사가 70억 원 정도에 하나 찍힌 게 있어요. 그럼 대구에 범어동 힐스테이트가 있는데 여기는 약 15.6억입니다. 부산에 남천 자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15.6억 정도 해요. 대전 둔산 크로바 대장 아파트인데 여기는 약 10.8억 정도, 울산 라엘에스는 약 10.3억, 광주 상무자이 같은 경우는 9.4억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, 이 5개 광역시 최고가 아파트 전부를 다 사도 61억 원입니다. 자, 그럼 우리 아까 얘기했던 강남 원베일리 얼마라고 얘기했죠? 70억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5개에 있는 광역시의 아파트의 가격을 다 합쳐도 반포 원베일리를 사기가 어려운 거예요. 이런 게 어디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통계적으로 다 요 정도 가격대로 형성이 되어져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현실입니다. 자, 그러면 이런 일들은 왜 일어나게 됐을까요? 저는 SNS가 큰 역할을 했다고는 하지만 정책에 대한 부분도 무시를 못한다고 생각을 해요. 아무래도 정책이 더 컸겠죠. 정부가 다주택을 규제를 하고, 다주택을 규제를 하니까 세금 부담은 커지고 대출은 어려워지고, 사람들은 딱 하나만 살 거면 좋은 데서 사자라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. 그 결과는 우리가 말했던 똘똘한 한 채 열풍이 불게 됐고, 부자들은 지방 부동산을 팔아서 서울, 특히 강남으로 올라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. 강남 한 채를 가지고 있어야 마음도 놓이고 상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, 사람들은 강남에 아파트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뭘 증명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기 시작을 한 거예요. 그럼 우리는 이 현실을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, 어떻게 이 상황을 맞이해야 될까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고 제 생각도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.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는 소유권,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. 결국 투자의 본질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걸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의 싸움이잖아요. 그러면 역설적으로 남들이 좋아할 만한 자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.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던 70억짜리 강남의 아파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내 월급으로는 절대 살 수 없어요. 이걸 어떻게 해요?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떻게든. 월급이 적다면 더 벌기 위해서 뭐든지 하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고, 그리고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든 불리려고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게 주식이 됐든 코인이 됐든 경매가 됐든 갭 투자가 됐든 일반 매매가 됐든 급매가 됐든
배워야 돼요. 내가 그걸 배워서 적용을 시켜서 이 자산을 계속 불리고 남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로 바꿔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포기를 하고 내가 이 마음을 놔버리면 뭐가 바뀌나요? 바뀌는 건 전혀 없습니다. SNS에서 계속 어떤 그 거짓된 삶들을 보면서 동경만 하고 비교만 하게 되고 지금 내 현실에 대해서 자책만 하게 되겠죠. 저는 이렇게 되면 발전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초양극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. 잘 사는 사람들은 더 잘 살게 될 거예요. 그리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게 되겠죠. 뭐 뉴스나 신문들 보면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있고 대한민국 경제 성장률이 둔해지고 있다, 적어지고 있다.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경제 성장률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. 그 시점이 오면 우리가 지금 이만큼 벌어져 있던 사람들의 계층 간의 간격도 더 벌어지게 될 겁니다. 그러면 컴턴 점프는 더 어려워질 수가 있겠죠. 지금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려서 뭐든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대한민국 뭐 헬조선이다, 대한민국은 이미 기회가 닫혔다 이렇게들 얘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럽의 상황을 보면 이미 계급 사회는 진행이 됐고 사람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.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준다, 복지가 좋다라는 것들로 위안을 삼으면서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부자들은 사실 이런 복지가 필요가 없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리고 이 계급 사회가 한번 형성이 되고 이 양극화가 더욱더 벌어지게 된다면 더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경매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자꾸 좋아하는 것들만 사람들은 낙찰을 받으려고 해요. 입찰하려고 하고. 이건 뭐 당연할 수 있지만 그걸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다른 얘기입니다.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은 경쟁이 당연히 심하겠죠. 그러면 경쟁의 영역인 경매에서는 좋은 물건들은 싸게 낙찰받을 수가 없어요. 지방 아파트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시하죠. 야, 인구가 소멸되는 이 시점에 사람들은 강남 아파트를 좋아하는데 너는 그걸 왜 하려고 해? 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들을 거예요. 왜 하려고 할까요?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.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남들이 좋아하는 걸로 바꿔가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경매를 하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알고 내 시점을 알고 지금 내 상황에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도 부동산 경매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거 반드시 잘 알고 있으셔야 돼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, 내가 가지고 있는 시드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남들이 좋아하고 남들이 좋다고 얘기하니까 남들이 그냥 돈 벌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다가가는 접근 방법은 투자에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.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시드가 얼마 없다면 이 시드를 지키는데 집중을 해야 되고 안전하지만 이 시장에 머무는 게 중요합니다. 유럽처럼 계급사회가 되기 전에 우리는 지금 계속 공부하고 생각하고 앞으로 10년, 20년 후에 어떻게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?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10년, 20년 후에 어떤 가격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볼 수 있을까? 그리고 어떻게 팔 수 있을까?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을 계속 저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모르면 배워보려고 노력하고 배우는 게 어렵다고 그러면 사람들의 얘기도 좀 들어보고 세미나도 가보고 강의도 한번 들어보고 책도 좀 봐보고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접점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내가 이런 것들을 더 잘하게 된다. 그리고 나는 이걸 잘하네 라고 느끼게 되면 그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이 시대에 살아남을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지방 아파트 관련해서 한번 이야기해봤고 지방 부자들이 서울로 오려고 하는 이유들도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. 이 양극화는 더욱더 심해질 것 같아요. 지방에 가도 사람들은 만족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어떻게든 더 돈을 벌어서 서울로 가고 싶다. 생활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어떤 그 비교나 SNS나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상대적 우월감을 갖고 싶어서 강남이나 서울로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.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해지면서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라는 이야기 오늘 한번 해봤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양극화를 대처해야 될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달리는 말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 말을 제껴 나갈 수는 없을 겁니다. 그럼 이 말을 타는 게 중요하고 이 말을 올라타서 내가 어떻게 안정적인 레이스를 하는 게 투자나 그리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뭐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돈 벌고 저도 계속 부동산 이야기 전달하고 제 나름의 어떤 계속 노력들을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서 본인이 가진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 장점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을지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
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